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즌 3 10회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패션쇼 DJ강 강DJ 강홍민입니다. 지난 7일이었죠. 롯데아울렛 파주점 아디다스 매장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요즘 이 매장에서는요. 1일 매출 2억 4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롯데아울렛 단일 브랜드로서는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요즘에 과연 어떻게 최고 매출을 올렸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바로 아디다스 창고 털기라는 라이브 쇼핑 방송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4만 6천 명이 시청하면서 제품을 구입했고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브랜드나 유통업체들의 생존 전략이기도 한 라이브 커머스가 롯데아울렛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위기를 살려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패션쇼도 한몫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호 씨랑 유빈 씨도 이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이 좀 있습니까? 제가 네. 너무 슬픈 사연이 하나 있어요. 저번 주에 네. 저희 샘플 세일하고 있었거든요. 샘플 세일? 네, 그래서 고민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하셨어요? 네, 했어요. 근데? 근데 실수로 음. 한 시간여 동안 모든 샘플을 입어보고 설명하고 했던 그 영상이 네. 날아가 버려서 라이브인데 어떻게 나와요? 라이브는 하고 이제 그거를 남겨놓고 그 영상으로? 며칠 동안은 이제 손님들이 보고 그 제품을 계속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유도를 하는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로도 하고 이제 나중에도 보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이제 1시간이 지난 후에 날려버렸죠. 야. 어디서 어느 플랫폼에서 했어요? 인스타 통해서 저희가 거의 손님들이랑 인스타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슬픈 사연. 근데 라이브 1시간은 하고? 네, 1시간은 했어요. 네. 아니 근데 기본이 안 된 게 그거 하면 우리 멤버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자, 우리한테 팔기 싫어가지고. 야, 정말. 어차피 아는 고기한테는 밥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사이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저번 주에 자랑하려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깜빡했네요. 집에 가는 길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차 옆에서. 라이브 한다고. 예. 아니 링크라도 걸어서 좀 뿌려주세요 다음번에는. 카톡방은 폼으로 달고 댕기나. 제가 지금 단톡방이 너무 한 심심하죠. 20개 정도 됩니다. 예. 네. 아무튼 출석 체크 해볼게요. 예. 자동으로 출석 체크하시고. 우리 호씨 오셨고요. 네. 아니 근데 그 뭐 영상은 날라갔지만 라이브 방송이 매출에 좀 영향이 있었습니까? 라이브 방송은 사실 그렇게 매출에 영향이 있진 않았고 처음이니까. 그리고 그래도 조금 다행히도 지금 샘플 세일을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있는 매장이 요새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손님들이 잘 못 오시고 맞아요. 뭐 라이브 방송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이번 사전 투표 기간에 저희 매장 근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사전 투표 하는 곳이. 그래서 지나가다가 동네 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래도 샘플 세일 잘 진행하고. 한 몇 %나 합니까? 샘플 세일. 샘플 세일은 뭐 몇 % 그런 게 없나? 지금 있을 거의 거예요. 균일가로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80%부터 하고 있고 지금 3만 원, 5만 원, 8만 원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남자 바지도 있습니까? 남자 바지 이제 하나 제작하라니까. 거의 없어요. 조금밖에 안 아니 그런 거 할 때 샵 패션쇼에 좀 올려놓으라니까. 아니 그 요거 한번 얘기해가지고 이 구사리를 얼마나 먹어.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우리
이름 뭐예요? 저요? 아니, 에디. 에디 형 오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에디입니다. 아, 사람들이 아직도 헷갈려해서 좀 안타깝네요. 타키가 입에 좀 착착 붙긴 하는데 그렇긴 하죠. 예. 음. 저도 살아야 되니까요. 네. 오늘 근데 뭐 쉬는 날이라고요? 복장이 딱 쉬는 날이네. 예. 저희가 옛날 그 티피코시 스타일인데. 이거는 또 동대문에서 또 이렇게 자기 브랜드를 하시는 분에게 특별히 이런 세일에 제가 초대받아서 한번 오, 이쁘네요. 네, 뺏어가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휴가라서 오늘 좀 집에 있다가 어디 좀 음. 들렸다가 그리고 여기에 바로 좀 왔습니다. 뭐 하셨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오늘 그 가족들과 함께 그 가평에 있는 카페에 좀 다녀왔어요. 가평? 네. 평일이라 그래도 사람이 좀 없었겠네요. 네,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외곽의 대형 카페는 사람이 많아요? 오지게 많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거 지금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카페 안에 있던 사람만 한 200명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네. 또 뻥친다. 200명은 또 확인 안 된다고 또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성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예. 네. 우리 유빈 씨 네, 안녕하세요. 예. 모던웨이블의 정유빈입니다. 마이크 대주시고요. 네. 똑바로 좀 해주실래요? 쿵쿵쿵.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이제 여름 시즌도 계속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준비하네. 네, 계속 준비만 지금 하고 이번 있어요. 여름. 아이고, 엄청 나올 공략할 때까지 예정이네. 상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황이 좀 뭐 달라진 점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달라진 점은 딱히 없어요. 저희 계속 재택근무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또 행사 같은 거 이게 저도 이제 같은 쪽에 있다 보니까 쇼룸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코치랑 네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샘플 세일 할 샘플이 없어가지고 다 팔렸다 이거야. 와 정말. 아니 짜증난다, 진짜. 재고는 많습니다. 아니요. 진짜 라이브- 결혼해 지금 올랐는데 라이브 은근히 방송. 자랑하네.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또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게 너무 요즘에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이 2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사이즈 키우기를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좀 팔로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이즈 키우기라고. 그러니까 팔로우 늘리기 위해서 뭔가 네네네. 컨텐츠를 뭐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같이 뭐 컨텐츠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준비가 되면 이제 여름 시즌 나오면은 바로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이 그분들이랑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좋네요. 저도 몰랐는데 중국에는 이 라이브 커머스가 일반화돼 있죠. 일반화도 돼 있고 지금 한 16조, 17조인가 제가 보기에 그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B급 인생 오셨습니다. 인생입니다. 진지맨. 그 타오바오의 라이브물이 원래는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 라이브 커머스는.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여러 개의 플랫폼이 생겼죠. 대표적인 게 그립이고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가 거의 뭐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면서 조만간 뭐 시장을 잠식할 것 같다는 그냥 예측이 들고 어쨌든 그 타오바오의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찌보라고 불러요. 찌보. 그래서 찌보가 한 2년 전부터 동대문 야시장 그다음에 폐점한 백화점의 새벽까지 걔네들이 방송을 해요. 그건 굉장히 일반화된 현상이었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거고 예전에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못 와서 그러면서 이제 그쪽은 한국에서의 타오바오 라이브는 좀 막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 시즌 2 끝나고 나서 문구님이 그 일을 맞아요. 해왔죠. 옷방. 네? 지금 옷방 아니에요, 옷방. 맞아요, 옷방. 네. 옷방에서 그거는 타오바오 라이브에서 했고 거기서 있던 그 중국 그 아르바이트생이 판매자가 그 찌본 거예요. 이 찌본은 사실은 판매자를 타오바오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오픈마켓처럼 셀러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찌보를 한국말로 하면 뭐 어떤 단어쯤 되는 거예요? 그냥 셀러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그 샵 패션쇼에도 네. 요걸 좀 적용시킬 수 없어요? 아직 뭐 그 정도까지 기술력은 안 되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죠 이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자꾸 불러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몇 주 전에 말씀 안 드렸어요? 그 양평에 네. 평일날 주말에 그 아이랑 같이 딸기 농장을 갔었는데 제가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진짜요? 가지도 못하고.
차가 밀려서 네. 주말이라서 더 그런 거. 2.5km 남았는데 1시간 반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확실히 외곽 쪽은 사회적 거리두기랑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요새 분들이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서 붙어 있을 일이 많으니까 차를 타고 아예 외곽으로 나가서 뭐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서 맞아요. 차 그런 것 안에서 같아. 피크닉을 즐기신다든지 그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주말에 붐비는 거야 뭐 워낙 답답해서 이렇게 나왔겠거니 하지만 요즘에 평일에도 많다 그러니까. 아니 아까 200명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 알겠습니다. 예. 이게 재택근무의 폐인가요? 예. 그러면? 예? 재택근무의 폐인가? 화상회의가 가능하니까 아무 때나 가는 거다. 그러니까요. 근황 토크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저희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소개 해드릴 텐데 저희 몇 달 전에 제가 하는 방송 톡톡사주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댓글이 조금 많이 빠졌어요. 그때는 이제 확 불이 붙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꾸준히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호씨가 네. 날다람쥐님이 출석 체크해요. 다름이 아니라 병원 쌤께 옷을 또 얻었는데 치마가 너무 길어서 어색하네요. 제 키가 많이 작은 편이라 긴 치마를 잘 안 입는데 치마가 이뻐서 입어봤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괜찮다 하시는데 전 어색해서 단을 줄일지 끈을 더 짧게 묶어버릴지 고민 중입니다. 항상 원피스나 치마는 무릎이 기장이라 많이 어색하네요. 발이 시려서 레깅스를 신고 짧은 양말을 신었는데 어떤가요? 치마 길이를 줄이는 게 나을까요? A 라인이라 줄이면 더 이상할까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사진도 함께 첨부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분을 한 번도 뵙지는 못했어요. 그래요? 사진으로나마 제가 보는데 괜찮은데? 날다람쥐님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함을 가미를 시키려면 뭐 어떤 게 좋습니까? 유빈 씨. 계속 유진 씨라 그러네.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야야. 뭐가 더 나아요? 옷이 안 보여가 이게 위에 겉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여기 끈 라인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걱정하시는 게 기장 때문에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도 전 키가 160이 안 돼요. 근데 저는 발목 아예 덮는 기장으로 옷을 입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키가 작다고 해서 꼭 이렇게 긴 스커트를 시도를 안 해보셔서 그렇지 또 입으면 되게 편하셔가지고 지금 이 기장은 또 굳이 이제 단을 줄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네, 별로 긴 치마처럼 안 보이는 트렌디해 보이는데요. 아니 근데 가죽 재킷이랑 같이 입으니까 잘 어울리네. 괜찮네요. 우리 호 씨는? 저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워낙 맥시 드레스 같은 거 입으시면 차라리 키가 더 커 보이시고 허리선을 조금 높여서 강조하시면 키가 길어 보이지 않으실까 싶어요. 키가 길어 보이겠네. 네. 키가 길어 말이 보이. 이상. 제가 이따 유빈 씨 입은 그 스타일을 촬영을 해서 댓글로 하고 그다음 유튜브에 사진을 올려놓을게요. 저요? 지금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 아까 제가 모델 이렇게- 입은 사진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아니 본인이 오늘 입고 온 옷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네. 뭔지를 모르잖아요. 알겠어요. 여기서 화내지 마시고요. 네. 두 분이서 좀 해주시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본인이 착장한 이런 사진을 보내드리면 이렇게 품평을 좀 해드립니다. 가이드 좀 해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타키 형의 스타일을 찍어오면 진짜 난감하다 진짜. 어제 여러분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네, 그 여러 당의 그 대표 컬러들을 파란색, 모아놓은 빨간색.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다 제가 의미가 있군요. 패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날다람쥐님 요 찍어주신 컷으로 조금만 덧붙이자면 신발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깨알같이 신발도 체크를 하셨네. 신발도 그렇고 좀 포인트를 허리나 이쪽 다른 데 포인트를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그 호시가 얘기했던 뭐 스카프를 허리에 이렇게 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벨트를 하면 어때요? 또 그 레깅스랑 전 신발을 색을 통일하시면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레깅스랑
네. 흰색이면 흰색 레깅스. 네, 그리고 양말이 발목이 올라오다 보니까 색이 그럼 더 짧은 네, 감이 달라서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레깅스랑 신발, 양말까지. 양말까지. 요즘에는 뭐 레깅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져가지고 안 입으셔도 될 것 같고 좀 흰색으로 같이 통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위에 14일 날 진짜 부지런하세요. 오전 5시 16분에 출석 체크 우리 날다람쥐님이 해주셨고 네, 닐리리님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즌3의 7-1 에피소드까지 달렸네요. 7-1. 네. 패션쇼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정말 요즘 트렌드와 간극을 두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닫네요. 아이고. 처음 들을 때는 무신사가 뭔지 설명하시는 용어가 도대체 뭔지 의아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계속 들으면서 찾으면서 알지 못했던 접근도 깨닫고 인플루언서의 직접적 영향력도 간접적으로 경험하네요. 패트의 패션 문외한인 저에게 알찬 정보 가득 감사해요. 앞으로도 화이팅 팅팅팅.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은 없지만 패션계 진입을 꿈꾸는 새싹뿐만 아니라 유통 마케팅 분야에 진입을 꿈꾸는 사람들이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힘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 때 저희가 그 닐리리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분 뭐 하시는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아. 알아보니까 공무원이시랍니다. 예. 첩보가 있었군요. 이런 것도 알아. 사연을 주셨어요. 이런 것도 알아보네요. 야. 아무튼 저희가 참고를 하겠고요. 예, 날다람쥐님이 15일 날 1시 6분에 새벽 1시. 예, 아이고. 출석해요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댓글 저희가 짧은 이런 출석 체크 댓글도 저희에겐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예. 들으시는 분들 샤이 청취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패션쇼 샤이한 그런가요? 멤버들도 많고 네,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힘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저희 막 사은품 드리고 이렇게 추첨을 통한 막 이런 걸 해서 댓글을 유도하는 방법은 어떨지. 모던 네. 웨이브에서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아혼도 있습니다. 지가 얘기했으니까 뭐라도 가지고 오겠죠. 알겠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겠고요. 네, 10회 1부 첫 번째 코너 패션 읽어주는 남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2019년 패션 기업 실적을 모아봤습니다.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의 작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패션에서는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소폭 개선돼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과 같은 대폭락 같은 사태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에서. 기업별 순위로만 보면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1등이고요. LF가 1조 4천억 수준에서 2등. FRL 코리아, 유니클로죠. 유니클로가 1조 3,781억.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1조 2,800억. 한섬이 1조 2,590억. 이랜드월드가 1조 1,769억 정도로 상위권을 마크했습니다. 특징적인 건 이랜드월드가 아마 한 3천억 정도가 빠지면서 전년, 그러니까 2018년에 2위에서 좀 많이 밀렸다는 거. 그다음에 한섬이 지난해 현대 GNF랑 한섬 글로벌 합병하면서 패션 빅5에 합류했다는 점이 특징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신성통상, FNF, 신원, 데상트 코리아, 필라 코리아, 에비시마트 코리아, 성주 D&D, 스와치그룹 코리아, 영원 아웃도어 등이 4천억 원대 이상의 매출로 중상위권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 FNF가 8,851억 원, 필라코리아가 6,156억 원 등으로 굉장히 큰 폭의 매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면 코엘 패션이 28.6%, 그 다음에 안경 기업인 II 컴바인드가 27.2%, 온라인 기업인 난다가 22.9%, 무신사 22.4%, 그 다음에 스와치 그룹이 20.1%, 불가리 19.4, 필라 코리아 18.3, FNF 18, 아쿠시네트 코리아 17.9, 크리스 FNC 15% 등으로 상위권을 마크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온라인, 홈쇼핑, 스포츠 카테고리, 그다음에 수입 카테고리에 있는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패션 기업 지난해 실적에 대한 뉴스였는데요. 뭐 1조 클럽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뭐 큰 이변은 없죠. 그렇죠. 한섬이 합류했다는 거 빼고는 뭐 그다음에 지난번 잠깐 얘기했던 코롱이 이제 탈락 1조 클럽에서 탈락했다는 거.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1조 클럽에 들어갈 지금 이제 들어 있지 않은 기업 중에 지금 뭐 매출로 보면 어디가 가장 유력하죠? FNF가 유력하죠. FNF가 유력하지만 근데 사실 FNF가 올해도 그 연결로만 놓고 연결로 하면 1조가 넘어요. 근데 연결을 안 한 게 이게 별도 대부분 다 그 패션 아니면 뷰티 회사들이라서 또 다른 영역이 포함될 것 같아서 제가 연결을 안 하고 그냥 단순 기업만 했기 때문에 1조가 안 된 거고 그 FNF에서 하는 화장품 그 회사가 있어요. 바닐라 콘가 앵콘가 그게 들어가면 1조가 넘어갑니다. 그럼 FNF 빼고 1조 클럽에 들어갈 좀 희망적인 올해 그런 기업을 꼽자면 어디가 있습니까? 글쎄 코롱이 다시 1조 클럽 합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성통상도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빼고는 그러니까 신성, FNF, 코롱 요 정도. 필라 어렵습니까? 필라가 그 지금 6천억 원대인데 여기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영원 어렵습니까? 영원 그룹 전체를 따지면 영원도 뭐 한 4조 정도 되니까 엄청나죠. 예. 그룹 전체로 그러니까 수출 부분 그다음에 영원 아웃도어, 영원 무역 부분 이렇게 합치면 꽤 커요. 4조까지는 안 되겠구나. 3조 5천억. 네. 아 말씀 되게 아끼시네요. 그다음에 섬유 수출 기업 중에 뭐 세아상역, 그다음에 한세실업 이런 데들은 다 1조 워낙에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예. 큰 이변은 없었던 지난해 패션 기업 실적이었고요. 다음 이슈는요. 두 번째 뉴스도 작년 실적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난해 최대 이슈였던 노노재팬. 이 노노재팬으로 일본산 불매운동이 크게 일었어요. 근데 패션의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이렇게 브랜드별, 그러니까 기업별 편차가 좀 있었을 뿐 우리가 걱정하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타격을 주진 못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유니클로는 8월 결산이어서 뭐 모든 게 반영이 되기는 어려운데 작년 7월, 8월 매출이 굉장히 크게 하락했을 텐데 연 매출을 보면 전년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이후에 9, 10, 11, 12 이후 요게 내년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그러니까 올해 8월 결산이니까 어떻게 반영됐냐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큰 차이는 없었고요. ABC 마트 코리아는 노노재팬 이슈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승했어요. 오히려. 네. 매출은 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면 데상트 코리아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해서 일본계 패션 기업 중에는 가장 큰 타격을 입었어요. 예. 데스상트 코리아가 매출이 작년에 6,156억 원, 영업이익 90억 원. 그래서 매출은 한 1,100억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87%나 하락한 거죠.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예. 그다음에 아식스 스포츠도 매출은 소폭 하락했는데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됐고 무인양품도 매출이 굉장히 하락한 편이에요. 근데 큰 기업 중에서 유니클로랑 ABC마트 코리아가 매출이 그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거. 이것들만 놓고 보면 노노재팬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불매운동이 작년만 하더라도 와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 브랜드 종사자분들은 굉장히 큰 걱정을 많이들 했는데 언제인지 모르게 이게 사그라들었네요. 참 좀 씁쓸하기도 한데. 아니 근데 뭐 시장조사를 다니다 보면은 ABC 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기업이라는 색깔보다는 그 안에 브랜드들이 미국 브랜드, 한국 브랜드 여러 가지 섞여서 이제 판매가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 거부감이라든가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진 못하는데 유니클로는 사실 최근에 지난주에도 백화점에서 이렇게 봐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온라인으로 많이 샀잖아요. 샤이하게 또 온라인으로 구매자들이 또 많이 증가를 그래서 했다는 뜻이네요. 택배 차량 그 왜 물건 꺼내려고 택배 아저씨들이 문 열고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한창 불매운동 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난 뒤에
유니클로 박스가 엄청 많았다고. 그런 후문도 온라인 있고. 매출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유니클로가 돈 이 언론사에 잘 안 쓰기로 유명한데 네. 맞아요. 좀 썼나요? 엄청나게 썼구나. 이 그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네. 그런 움직임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 있나요? 네, 다음은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4월 초 패션 매출이 반짝 상승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패션 업체들은 지난 4월 들어 일제히 봄 상품 세일에 들어갔는데 지난 4월 초 아웃도어를 비롯해서 일부 브랜드들의 매출이 크게 상승했어요. 실제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71%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4월 첫째 주 기준입니다. 예. 그다음에 K2 아이다 컬럼비아 등이 한 20%대의 매출 상승했고 노스페이스는 보합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아마 이게 지난 2주차까지도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된 걸로 확인됐어요. 이게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등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아웃도어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지난주 유입량, 그러니까 그 블로그나 SNS 채널 유입량 키워드를 보니까 등산이랑 키워드가 갑자기 확 신장을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혼자 운동을 하기도 상당히 적합하면서 네. 어떤 홈 트레이닝 이외에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등산이라서 지금 시즌하고 맞물려가지고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만 봐도 저희 그 아파트 뒤에 산이 네. 있어요. 네, 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 산을 제가 지금 이사 온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처음 이사 오고 나와서 그 해에 한 번, 그리고 지난주에 한 번 아이랑 같이 한 번 올라갔다 왔어요. 대모산 올라가는 그 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아웃도어 많이 쪽에서는 나홀로 산행을 마케팅의 최대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봄철을 맞아서 뭐 그런 액티비티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대대적으로 세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세일 폭이 좀 크네요. 세일 폭이 많이 커졌어요. 보통 시즌 오프하면 3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냥 대놓고 7-80%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저 소셜 커머스 네. 제가 자주 가는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는 뭐 괜찮은 제품들이 7,900원, 그러니까요. 6,900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네파가 그런 그 행사를 참 많이 하는데 블랙야크하고 예. 그것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편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그 할인율을 MD들이 제한을 하면서 그걸 마치 평준화하는 어떤 제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그렇게 좀 정리가 그러니까 되는 어쨌든 편이에요. 지금 K2도 비슷하고 재고가 많았던 데들이 지금 세일이 커요. 네. 근데 꼭 그 디스커버리 그 게이트 상무가 강조해달 자기는 세일 안 했다고 꼭 강조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그 자주 가는 소셜 커머스 거기에 디스커버리 제품이 원래 없었는데 네. 한 몇 주 전부터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커머스 안에서 볼 수 없는 가격으로 네. 이건 정말 팔려고 내놓은 건지 티셔츠 하나에 뭐 10몇만 원짜리를 내보내더라고. 우리는 6,900원짜리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 그래서 매출이 판매가 안 되더라고. 네. 그렇게 아디다스가 오늘 인트로에서 아디다스가 매출 2억 5천만 원을 라이브 2억 4천. 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이슈가 시작되면서 10% 세일 받고 추가 10% 세일 쿠폰을 처음 정책으로 내놔가지고 매출이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꺾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브랜드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이미지를 굳혀가면서도 매출을 내고 있는 좋은 예가 디스커버리예요 지금은. 네.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저는 네. 디스커버리는 안 삽니다. 다음 이슈 있을까요? 네, 마무리하면서 그냥 그 실적이 좋은 기업들 몇 개 갖고 왔어요. 예. 최근 이제 여성복 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인동 FN이라고 하는 업체가 지난해 2,215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무신사도 전년 대비 2배가량 매출이 신장한 2,19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예, 패션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이번 시간은
이슈 토크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를 보고 제가 오프닝을 준비하다가 원래 요 주제로 준비를 했었는데 바꿨습니다. 요 밑에 걸 제가 보지를 못하고 이번 주 주제를 우리 에디 형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였습니다.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다들 선거 어떻게 하셨죠?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패션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의회가 이제 구성되는데 이번 국회에 바라는 점을 잠시 얘기해볼까 합니다. 패션도 좋고 개인적인 소망도 좋습니다. 21대 국회는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는지 패션인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 뭐 그 우리 에디 형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우리 패션쇼와는 거리가 다소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어제 4월 15일 날 이제 21대 총선이 있었죠. 어떻게 뭐 우리 B급 인생은 투표한 분이 당선이 됐어요? 네. 뭐 그 지역은 제 지역구는 뭐 지난번 잠깐 자기 지역구래.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네. 제가 아는 형이 네. 아는 형님이 그 우리 B급 인생님의 동네 그 출마를 하셨어요. 아니 나는 내가 사는 지역구에 그분이 된 것보다 예. 바로 옆 지역구죠. 동안을. 예. 제가 안양 동안갑 그 옆 지역구가 동안을이에요. 동안을이 누구예요? 동안을이 심재철. 아이고 이재정. 큰일 하셨네. 이재정이 됐다는 거예요. 예.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저도 TV 보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이게 완전 이 접전이었잖아요. 접전인 지역이 정말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거의 접전이었어요. 강남을 맞죠. 예, 전현희 의원하고 박진 후보의 그 경합이 새벽 2시까지 왔다 갔다 뭐 몇백 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요. 한 2시 좀 넘어서 이렇게 확 벌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인천 미추홀인가 거기랑 그다음에 아산 거기랑 거기가 이제 몇백 배 차이로 이제 승패가 갈린 대표적인 지역구고. 그러니까 우리 강남권은 뭐 이미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이 출구조사 그리고 이전에 보는 그건 뭐죠? 그거 갑자기 까먹었네. 사전 사전 이 표심과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온 지역구도 좀 있고 아무튼 좀 뭐 여당이 그 삭스를 해갔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08석 180석이라는 것들이 민주당이 가져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옳고 그르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그 반대편 당이 사실은 100석 미만으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탄핵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것들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막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걸 바꿔놔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없어져야 체인지가 된다고 봐요. 보수가. 세다. 보수 아니 나는 이 정도면 거의 뭐 아니 그 당은 보수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보수당은 그런 스탠스를 가지면 안 돼요. 보수당은 진짜로 지킬 게 돈이나 아니면 권력을 이거는 보수당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네. 전통이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뭐지 이게? 우리나라 보수가 좀 이상해요. 어쨌든. 아니 근데 뭐 혹자는 지금 현 여당 민주당이 보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정의당이 진보의 색을 좀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B급 인생이 방금 그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유빈 씨가 천장을 바라보네요. 한숨 쉬시네요. 본인 생각이랑 다르다는 건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 다를 수 너무 있는 이렇게 부산 출신. 정치색을 부산 출신. 아니 너무 정치색을 이렇게 부산 출신이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유빈 씨는 투표했어요?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본인 혼자 지금 자유로워요. 편집점을 찾아가지고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네. 아니 그럼 위험하지 유빈 씨는 않을까. 지역구가 어디로 돼 있어요? 저는 중랑구. 서울로 이전을 했구나. 네. 어떻게 투표는? 네, 투표는 신기한 게 저는 투표를 맨날 부산 살 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 그 뭐지?
어디 아파트 센터에서 보통 했는데 어린이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음. 어린이집에서 투표한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처음으로 이제 투표를 하러 가는데 서울에서 어린이집으로 오라고 하니까 줄도 안 서고 되게 좋았다. 잘하고 좋았다. 왔습니다. 아, 네. 호씨는요? 투표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그 투표한 분이 당선이 됐습니까? 아니면 네. 당선이 되셨어요. 이 정치에 좀 관심이 있어요? 어때요? 요즘 저는 사실 크게 관심은 관심이 없어요? 요새 뭐 제 할 일이 좀 워낙 바쁘다 보니 저는 선거 전에 몰아서 공부하는 스타일. 그래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편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찾아본 송파 거예요. 을이시죠? 송파병입니다. 송파병인가요? 네. 남인순? 죄송합니다. 된 곳이고. 그러니까 송파병이 남인순인가 네, 여기가 네, 맞아요, 범인주 맞아요. 쪽이죠. 네. 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슈 토크로 이 21대 총선을 좀 잡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 국회 이 국회가 열리면 늘 일을 안 하고 늘 국회의원은 아프고 이런 인식도 좀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있지만 그 표심을 이제 주는 국민들의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이게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21대 국회는 우리 어땠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내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어떤 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우리 에디 형은. 저는 뭐 사실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게 왜곡된 사람이 아니라서 항상 중도를 지키며 상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거기에 근접한 사람을 지지하곤 합니다. 네. 우리 MC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닌데. 저는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너무 싫어요. 정치에 있어서는. 예. 뭐 어쨌든 조금 안타까운 건 이번 선거 때 너무 극명하게 둘로 나눴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맞아요. 마치 서울이 부산이 되고 충남권과 강원도권이 이렇게 비슷하게 맞물리면서 그다음 광주도 마음에 안 들고요. 예, 너무 또 한쪽으로 가 있고 어떻게 한쪽 당이 80% 이상 지지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지역의 정서가 반영된 거라서 나는 그것도 뭐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지역구도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 선거제가 사실은 입법부에 지역을 맡기는 게 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데가 많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지역을 맡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역 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역의 정서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 둘로 나뉜 이 현실이 좀 싫다는 거죠. 네. 가운데도 있고 위도 있고 아래도 좀 있어야 다양성이 되는데.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실패를 했지만 그 비례정당, 그러니까 비례 위성정당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한 거잖아요. 원래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늘리기 위해서 그 비례의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비례,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솔직히 이제 이렇게 정의당 같은 경우에 거의 10%를 받았어요. 그러면 네. 300석이면 30석을 받아야 돼요. 그 민심이라면 그게 민심이라면 30석이 돼야 되는데 6석이에요. 이번에 한 게.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독일식으로 할 거냐, 뭐 어디식으로 할 거냐, 뭐 이 말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정립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제가 그 질문한 요지는 그러니까 21대 이 국회에 바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뭐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뭐가 있는지 다양성이 필요하다. 저는 다양성이 필요하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소비자가 브랜드를 선택할 때도요. 적어도 한 5개 놓고 자기가 원하는 거 좀 고를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 그래야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빈 씨는? 좀 지금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경기가 좀 좋아져서 소비를 이게 좀 이렇게 더 촉진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부산 지역구라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우리 호 씨는요? 저는 패션 쪽에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뭐 서울이나 저희 나라에서 패션에 되게 많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국 분들도 한국 오셨을 때 서울에서나 한국인들이 패션에 관심이 많고 되게 선진화됐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신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서울의 패션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관광화 시키거나 그렇게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우리나라 중에 이제 서울을 패션 특구로 네.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또 이제 있어요? 저희 같은 네. 이제 패션을 좀 더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만들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설 자리도 좀 더 늘어났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요구가 관철시켜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B급 인생 뭐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정상화의 과정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색깔을 드러내는 건가? 일단은 검찰과 언론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조국수. 편집점. 아니 조국수하고 그거는 다른 문제고 네. 어쨌든 그게 정상화돼야만 모든 일상이 저는 정상화될 수 있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표 그리고 동의하고요. 패션 산업으로 조금 좁혀서 하면 패션 산업에 대한 입법은 국회의원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긴 하나 그래도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의 어떤 패션 명물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85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하는 건 아니에요. 서대문에서 하는 거지만 이것도 어쨌든 그 서대문의 지역 그 의회 그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또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서대문 같은 285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지역별 패션 지원 정책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패션쇼도요. 21대 국회 기대 한번 해보고 있고요.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22대에서는 패션인이 국회로 진출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급 인생을 국회로. 예, 국회로. 좋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요. 오랜만에 또 만나뵙습니다. 김동연 법무사의 법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2주 만에 뵙나요? 아니요, 오늘 한 달째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됐어요 벌써? 한 달이나 돼.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원래 3주에 한 번씩 모시기로 했는데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새 뭐만 하면 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지금 듣던 얘기인데. 예,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저희 멤버들 중에 뭐 열이 있거나 기침하시는 분들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옛날 개그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김동연의 법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는 그 지난번 나왔을 때 계약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해야 될 보전 처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전 처분. 네. 들어가기 전에 유민 씨 기억나요? 계약의 3대 조건 3개만 기억하라 그랬는 것 같은데. 유민 씨 그때 똑똑하게 잘했는데 손가락 꼽으면서 사인. 인감. 뭘 좀 도와주세요. 당사자 일단. 당사자? 내용? 내용. 네. 네. 인가. 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당겨주시고요. 네. 그 보전 처분. 네. 보전 처분이라고 얘기하시면 잘 모를 거고요. 네.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 예.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압류를 걸었는데 이후 진행이 안 돼. 제가 개인적으로. 네. 압류를 걸었는데. 오늘의 주제와 비슷한 내용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꼭 들어봐야 된다고. 네, 그거는 뭐 이렇게 비슷하긴 한데요. 내용이 달라. 가짜가 붙으면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럼 예. 이게 보전 처분이라는 게 어떤 때 하는 거냐면 저희가 이제 급하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겨서 소송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예.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채무자들이 뭐 재산을 은닉하기도 하고요. 멸실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집행까지 갔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팔아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잡아놓는 절차가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는 의미가 임시적으로 잡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잡아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이 보전처분을 하게 되나요? 우선 뭐 지금처럼 최근에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잔금 치르는 기간 동안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최근 같은 경우 그 정도면 억 단위가 이제 올라갑니다. 예, 부동산 가격이. 예. 그런 경우 매수인들이 몰래 이렇게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매수인한테 넘겨주지 않고요. 네. 이게 뭐 많은 경우는 아닌데 이해가 하기에 가장 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미리 못 팔게 잡아놓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법무사님 그러면은 네. 그걸 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하면 미수채권이 있을 때 그 네. 미수채권 회수가 어려워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채권이 어려운 그 회수가 어려운 상황을 예지하고 네. 다른 재산을 손대지 못하게 블럭을 시켜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네, 뺏으려고?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처분하지 못하게 잡아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처분 네, 네. 신청을 하는 건 그럴 때 가처분 신청을 한다.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뭐 어디까지 되나요, 범위가? 안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따지면 네. 가압류라는 얘기를 하고요. 금전적이 아니고 무슨 뭐 지위, 직업, 지위나 행동 이런 걸로 따졌을 때 이제 가처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부동산을 처분하지 마라. 그리고 아니면 뭐 그 회사에서 이사나 이런 지위가 있다 그러면 너 그 지위를 유지해라. 뭐 이런 거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위 회사의 그 직급까지. 네. 저는 유지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유지를 네. 안 시켜줘도 그때 이런 소송을 뭐 한다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제가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이기게 되면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뭐 지금 뭘 하는 거야? 이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보다는 상대방이 이제 그걸 잡아놓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 그게 필요할 때. 네. 네. 내가 내 거는 안 되고 내가 상대편 거 그렇죠, 예. 상대의 것들 네, 맞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네. 직위에 대해서 네. 가처분 신청을 해서 저는 네, 했는데 근데 내 직위는 네, 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상태면 회사에서도 이거를 받아서 따라줘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회사에서. 해고 사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이제 걸려 있으면 네. 마음대로 이 해고도 못 한다라는 뜻이 됩니까? 이번에 선거에서 그 나온 게 있죠. 그 미통당에서 막말 때문에. 예. 네. 차명진. 네, 맞습니다.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막말을 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제명을 시켰는데 네. 다시 후보로 복귀를 네, 했죠. 네, 예. 그거는 그 사례군요. 그게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예. 절차는 아닌 거고 또. 네, 짧은 기간 안에 가처분이 돼서 바로 이제 복귀가 된 거죠. 그럼 그게 약식 명령이나 약식 기소랑은 뭐가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약식 기소라는 거는 그 민사 부분이 아니고요. 형사적인 절차에서 이렇게 정식 절차 전에 약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처벌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 그거는 그러면 본안 소송이 되는 거죠, 약식? 약식도 뭐 형사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경우는 본 소송이 아니라 네네 임시로 잡아놓는 걸로 끝나는 거여서 종국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런 개념이다. 혹시 그 보전 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준비하신 내용? 뭐 지난번처럼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요. 네.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요. 와, 빨리. 네. 속전속결로 가처분은. 시기가 중요하구나. 네. 스피드. 그런 걸 느꼈다 그러면 바로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구나. 그 타이밍에. 그죠? 마음이 약해지시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잘 모르면 이제 법무사님을 통해서 보전 처분을 좀 걸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김동현의 법 이야기 지난 시간에 한번 나가고 나서 예. 혹시 주변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주변에서 이 패션쇼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오. 이걸 들어본 지인들이 네. 너 그걸 왜 하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하겠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 네. 저희 패션쇼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네, 내가 네. 지금 이 방송에서 이런 거 하고 있다. 네, 이런 것도 좀 PR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워낙 못해서 반응들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처음 치고는 되게 잘 하고 계세요. 여기 법무사님한테 그 연락을 드리는 그 주소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내가 되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뭐 해주시죠. 네이버의 김동현 법무사. 네. 법무사 김동현이고요. 네. 02-6442-4368입니다. 6442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4368. 네. 요 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네. 02-031 아닙니다. 02-6442-4368 4368입니다.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패션쇼에 그 김동현의 법이라는 걸로 연재를 하고 있어요. 네. 시작했죠. 그걸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전화가 안 되시면 미디어 패션쇼로 연락하셔도 갈 겁니다 아마. 그럼요. 예. 저희는 그러면 한 달 뒤에 뵙나요? 3주 뒤에 뵙나요? 어떻게 됩니까? 3주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연락 오는 대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김동현의 법, 김동현 법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0회 1부 여기까지인데요. 전해주실 얘기가 있죠. 네, 팟캐스트 패션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은 fashionshowkr@gmail.com이나 sports@faco.co.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 패션쇼 홈페이지는 www.faco.co.kr입니다. FA쇼, 패션쇼는 세상의 모든 패션은 쇼라는 B급 정서와 B급 문화를 표방합니다. 패션과 정보, 사람, 상품이 모이는 공유 경제형 패션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팟캐스트는 물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서 다양한 패션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도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디자이너 및 인디 브랜드의 상품을 보실 수가 있고요. 패션과 함께 뷰티 상품,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상품까지 갖춰놓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미디어 패션쇼, 샵 패션쇼를 검색하고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패션쇼에 후원하고 싶은 기업이나 뭐 개인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문은 활짝 열려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짧은 댓글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든지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일 2부로 돌아올 텐데 내일 2부도 굉장히 재밌다고 제가 미리 들어봤는데 네, 패션쇼 역사상 처음으로 네.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